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현금 지원, 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 이런 말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 없는 정치와 무관한 방송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었지만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에게 똑똑히 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친절하게도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2. 국채 청구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는 97조 9천억 원, 100조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금, 현금 지원 정책에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국채 발행이 왜 문제일까요?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세수는 부족하니 결국 방법은 하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 국채와 국민경제. 국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장에 채권이 넘쳐납니다. 채권 보유자들은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채권을 내다 팝니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 전세 대출 받은 사회초년생,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모두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채 발행은 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서민 경제를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채권과 금리. 채권과 금리가 왜 반대로 움직이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채권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5년 1월 10년 만기 3% 이자의 국채가 발행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35년까지 매년 3%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준금리가 2%로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내가 갖고 있는 3% 금리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사람들은 이 채권을 사려고 할 것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4%로 올랐다면 3% 채권은 별로 매력이 없어집니다. 누가 굳이 낮은 이자의 채권을 사겠습니까?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채권을 계속해서 많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 보유자들은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하여 채권을 내다 팔고 사람들은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채권을 팔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권과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즉,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 채권 가격 상승 금리 하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경제 뉴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공짜 점심은 없다. 문제는 채권 금리가 오르면 그 여파가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에도 미쳐 자영업자, 사회초년생, 집을 산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지금 당장은 우리의 주머니에 현금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표를 먹고 점점 자라면서 결국 미래세대 젊은이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포퓰리즘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짜 모습을 보는 해안을 갖출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